1977년 1월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된 취임사에서 카터는 미국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하지만 버트 랜스 사건으로 도덕적 이미지에 손상을 입는다. 임기 시작 후 최초로 임명된 예산국 국장 랜스는 조지아 은행장 출신으로 불법 은행거래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부인하던 랜스는 상원 청문회가 사임을 압박하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6월 한국의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 출석하여 재미사업가 박동선과 중앙정보부 등이 상하원에 불법 로비를 한 정황과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를 폭로한다. 청와대가 관련자의 송환을 거부하자 카터는 주한 미군 철수와 군사원조 예산 승인을 연계시킨다. 1978년 2월 사면을 조건으로 박동선은 의회에 출석하여 32명의 의원들에게 85만 달러의 제공 사실을 시인한다. 카터는 경기가 계속 침체되자 의회에 250억 달러의 소득세 감면을 요청하지만 부결된다. 의원 재직 경험이 없는 카터는 의회와 마찰을 빚는다. 8월 카터는 국가안보보좌관 브레진스키의 권고로 전 연방준비은행 뉴욕은행장 폴 볼커를 연방준비은행 총재 자리에 앉힌다. 카터가 조지아 주지사 시절 데이비드 록펠러와 삼각위원회를 조직한 브레진스키는 카터를 삼각위원회 회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근본이제를 폐지하는 데 조정자 역할을 한 폴 볼커는 취임 후 금리를 대폭 올린다. 개발도상국들과 제3세계 국가들은 가혹한 채무 상환에 몰린다. 9월 카터는 메릴랜드의 대통령 휴양지 캠프 데이비드의 사다트와 백인을 초청한다. 이집트 대통령 사다트와 이스라엘 총리 백인은 13일 동안 중동 문제의 평화적 협상안을 다룬다. 1979년 1월 비밀경찰을 동원하여 이란을 통치하던 팔레비 2세는 호메이니가 주도하는 반정부 시위 속에 퇴위한다. 3월 카터의 중재로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서명한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중동 분쟁을 종결짓는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에서 철수 후 이집트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양측은 50억 달러의 원조를 약속받는다. 5월 이란의 호메이니는 팔레비 2세가 미국으로 망명하려 하자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위협을 가한다. 6월 한국을 방문한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미군 감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카터는 소련의 서기장 브레즈네프와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하여 핵전쟁의 위협을 축소시키려 하지만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무산된다. 소련은 1885년 아프가니스탄 판대를 점령한 데 이어 네 번째 로마법통의 적자승부에 나선다. 아프가니스탄은 친소련파 정권과 무자헤딘의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다. 이슬람 혁명의 여파를 차단하려는 소련과 이란의 갈등은 중동 산유국들의 불안을 자극해 2차 석유 파동을 낳는다. 연방준비은행 폴 볼커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 이어 석유 가격까지 폭등하자 세계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든다. 10월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경제 위기와 카터와의 외교 마찰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앞당긴다. 12월 이란은 팔레비의 척결을 요구하며 미국 대사관의 직원들을 인질로 잡는다. 카터는 팔레비 2세를 파나마로 보낸 후 미국 내 이란 자산 60억 달러를 동결한다. 1980년 4월 카터는 인질의 구출 작전을 명령하지만 작전 중 헬기가 추락하며 비밀 계획은 수포로 끝난다. 7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거부하자 미국은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을 선언한다. 11월 이란의 호메이니는 인질 석방 문제로 카터에게 대선 참패의 불명예를 안긴다.